루비들 안녕. 잘 지내고 있죠? 이제 5월입니다. 뭐 중간고사는 거의 다 끝났을 거고요. 이제 5월에는 뭐 어린이날이다, 뭐 어버이날이다, 또 스승의 날이다. 뭐 이런 정말 데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는 중간고사도 다 끝났고 시험도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정말 현장 학습도 많이 나가죠.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못 나갔었던 그 현장 학습들, 일명 소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풍들도 굉장히 5월 달에 많을 텐데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좀 붕 떠 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다시 다잡아야겠죠. 이제 시험 끝나고 어느 정도 쉴 만큼 또 쉬었으니까 조금씩 이제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사연은요, 이제 엘리아 이 친구가 쓴 사연인데 이 사연도 사실 엠베스트 친구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사연을 채택을 해서 좀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잠이 오는데요. 스트레칭도 해보고 세수도 했는데 좀 이따 자게 돼요. 근데 제가 밤에는 안 자고 자랐는데 오히려 좀 낮에 잠이 옵니다. 주말에 너무 피곤해서 진짜 참고 공부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공부할 때 참고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딱 초등학생이니까 한 4시간 정도로도 공부 시간 충분할 것 같은데 자꾸 부모님이 6시간씩 공부하래요. 공부할 때 잠이 안 오는 좀 꿀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뭐 휴대폰 이런 거 안 봐요. 그리고 억지로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학습 사연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친구가 궁금한 것은 결국에 공부할 때 참고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 잠이 와 죽겠는데 공부할 때 효과가 있을까? 아니, 뭐 생각해보면요, 잠 오는데 참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죠.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깊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이제 기본적인 데일리 스케줄이 어떤지 궁금해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평균 수면 시간을 취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에 평균 공부 시간과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학교의 스케줄과 또 학원의 일정들, 또 우리가 인강을 듣는 일정들은 어떠한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바이오 리듬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표면적으로 공부할 때 참고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냐, 이거를 이제 대답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물론 그냥 공부할 때 뭐 잠이 오는데 참고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냐, 뭐 그러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잠이 많다면, 내가 잠을 충분히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그냥 낮에 잠이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잠이 와가지고 공부를 못한다, 이러면 잠을 줄이는 게 맞죠. 그렇잖아.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하여튼 4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겨우 4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 몇 시간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한테 몇 시간 자라, 뭐 몇 시간 공부해라 그렇게 막 강요를 하고 싶지는 않아. 어쨌든 선생님은 엠베스트 중학교 학생들을 이제 목표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하루에 겨우 4시간 정도로 공부를 한다면 노는 시간, 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건데, 학교 시간이나 학원 시간을 빼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별로 수면 시간이 부족할 만한 시간이 아닌데 공부할 때 잠이 온다. 그거 지루하니까 뭐 잠이 오는 거겠죠. 진짜 수면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요, 진짜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때는 정말 특히. 고3 때는요, 서너 시간 자고 공부하면서도 너무너무 졸음이 많이 오니까 진짜 막 포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포크로 다리를 찌르고 막 정수리를 찌르고 하면서 막 잠을 깨든지, 막 커피를 엄청 마셔가면서 잠을 깨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선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정말 한 4시간, 뭐 길어봤자 5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잠을 깨고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너희들도 정말 겨우 3시간, 4시간, 5시간 자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냐고. 이걸 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당연히 졸린 상태에서 내가 정말 막 잠이 와 죽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 그다지 그렇게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충분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이 온다고 한다면 2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죠. 첫 번째, 바이오리듬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무 잠을 많이 자는데 너무 이 생체의 리듬, 생체 시계가 그렇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잠을 많이 자는데도 계속 졸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2번째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사실 정신을 제대로 안 차리고 있기 때문에 잠이 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공부를 해. 근데 내가 오늘 정말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고 정말 내가 집중해서 해서 이 공부량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내가 정말 긴장하면서 열심히 공부한다? 솔직히 그러면 잠 잘 안 와. 그런데 너희들이 공부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잠 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대충 턱 개고서 그 다음에 숙제 해야 되니까 숙제하고 수행평가 해야 되니까 하고 엄마 공부하랬으니까 하고 이러면 잠 오죠. 특히 지금 이 친구는 낮에 잠이 더 잘 온다고 했어. 낮에 왜 잠이 올까? 밥 먹으니까 잠 오죠. 낮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계속 간식 먹고 하니까 그냥 식곤증인 거야. 사람이 그렇거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5월달이니까 굉장히 날씨도 따뜻하죠. 지금 막 엄청 춥지도 않고 엄청 덥지도 않고 진짜 쾌적해. 그렇잖아. 날씨가 뭐 너무 좋아. 공기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제 낮에 막 점심도 든든히 먹었고 뭐 간간히 뭐 내가 과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이런 간식도 계속 지금 보충을 하고 있겠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고 이제 공부하려니까 잠 오는 거야. 오히려 이제 밤에는요. 지금 이 친구는 밤에 안 자고 잘하는 데라고 얘기하는데 밤에는 누구나 솔직히 얘기해서 좀 잘합니다. 밤에는 누구나 집중력이 뛰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자는 시간이잖아. 자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좀 컴컴한 상태에서 내방불 이렇게 딱 켜놓고서 이제 또 공부하니까 딱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낮에는 나의 텐션이 되게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상태야. 그런데 내가 저녁 같은 경우는 밤에는요 사람이 낮보다는 어쨌든 텐션이 조금 더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 감성적인 시간이잖아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낮보다 공부가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가 잘 될 때는 그냥 그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새벽에 잠 안 자고 하고 막 왜 새벽까지 공부 잘 되니까. 그러다가 또 아침에 잘 못 일어나. 막 피곤해. 낮에 졸려. 그러니까 벌써 바이오리듬 자체가 규칙적이지 않고 잘 건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공부할 때 참고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잠 오는데 참고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 지금 너희들이 잠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 바이오 리듬이 엉망진창은 아닌지 내가 정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아침 공부의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지 내가 공부가 잘 될 때는 그냥 막 또 오늘 잘 되네 공부하면서 막 공부하다가 오늘은 공부가 잘 안 되네 낮에는 뭐 좀 졸리기도 하고 공부 잘 안 되네 하면서 뭐 공부를 잘 안 하고 자기가 공부를 잘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낮에 내가 잠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정말 3시간, 4시간밖에 밤에 잠을 못 자서 어쩔 수 없이 잠이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루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자꾸 슬슬 졸림이 온다는지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니면은 내가 벌써 공부하는 나의 태도, 자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할 때 너무너무 졸린데 참고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은 최소 고등학교 1, 2학년 이상 또는 중학교 친구들이라고 해도 겨우 4, 5시간밖에 안 자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지. 이게 과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지만
과연 공부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과연 4, 5시간밖에 안 자는 친구일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사 4, 5시간밖에 안 자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공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요. 노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흘러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너무 몇 시간 공부해야 된다, 몇 시간 자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놓거나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강의하는 대상은 중학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쓴소리를 한다든지 뭐 수면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중학생한테 맞춰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몇 시간 자야 될지, 초등학생이 6시간을 공부해야 될지, 4시간을 공부해야 될지, 그거는 뭐 선생님이 제안을 하시는 않을게. 그거는 엘리아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중학교 입장에서는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4시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왜냐면 4시간이 내가 순 공부 시간만 4시간이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건데 4시간 안에 인강도 들었다가 우리 엠베스트 인강 그리고 뭐 학교 숙제도 했다가 수행평가도 했다가 뭐 학원 숙제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4시간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그냥 중학교 1학년이라고 보통 하는 시간이지 막 그게 엄청 많이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내가 그 수행평가하고, 숙제하고, 인강 듣고, 뭐 학원 숙제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그리고 플러스 내가 따로 공부하는 순공부 시간까지 합해서 6시간이면요,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거 다 합해서 그냥 4시간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냥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엄청 열심히 한다고는 좀 보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부할 때 잠 올 때 참고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바이오리듬과 너가 이 공부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사연 보낸 거여서 선생님이 좀 너무 막 진지하게는 얘기를 안 하고 좀 귀엽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좀 마인드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되고 플랜도 정말 체계적으로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연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 사연 쓴 친구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막 이제 잠이 오고 막 잠이 오는데 숙제하고 잠이 왜 오는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결국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루다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 안녕.